저희 쉐어드IT에서 처음으로 주최하는 오프라인 미드업 행사입니다. 이 첫 행사에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떠들고 있는 저는 웨비나를 보셨다면 아마 제 얼굴이 익숙하실 텐데 쉐어드IT에서 글도 쓰고 방송도 하고 이래저래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얼굴 내비치고 있는 장두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초대장에 글에서도 적었지만 이런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끼리의 네트워크 형성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회사가 아닌 또 다른 회사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며 저 회사는 어떠한 인프라를 사용하며 그 아키텍처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어느 회사 솔루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러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여기 계신 차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모시게 됐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차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자료를 소개하면서 이 차장님 회사의 여러 가지 현황을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현재 운영하고 계신 본인 회사의 상태와 비교해 가시면서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아마 오늘 얻어가시는 게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저희의 얘기를 들으시는 것만으로는 어려운 걸음 하셨잖아요. 이게 업무 시간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업무 다 끝나고 나 지금 집에 퇴근해서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 여기 오신 거예요. 진짜 소중한 걸음 하신 거거든요. 뭐라도 얻어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질문을 해주셔야지만 얻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드니까 많은 질문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1절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그 앞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제가 지금 앞에서 떠드는 제가 누군지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 양력이라면 양력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계산을 해봤더니 올해가 17년 됐더라고요. IT 쪽에 몸담은 지가 17년 됐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근무했었던 산업군이 수입차 업계에 좀 있었고요. 전체 17년 중에 한 13년 이상이 이제 수입차 업계에 있었더라고요. 브랜드는 뭐 들으시면 다 아는 벤츠도 있었고 아우디도 있었고 포르쉐도 있었고 포르쉐는 진행 중이겠네요. 이렇게 조금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중간에 또 외도도 살짝 있어서 아예 다른 아마 한 6년차, 7년차쯤 되면 이 업계가 아닌 다른 데에 대한 궁금증이 보통 생기실 것 같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아예 다른 업종으로 좀 가본 적도 있습니다. 이제 미국계 화장품 회사에 좀 재직한 적도 있었고 독일계 약간 리서치 회사에서도 좀 있었던 적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면 이제 전체 경력에서는 외국계 쪽에서 있었던 게 조금 제일 많았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계에서 근무하면서 더 정확히 말하면 글로벌 회사에 조금 근무를 운 좋게 하게 되면서 거기서 하는 그런 각종 정책이라든지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간접적으로 느끼는 경험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배경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름은 박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제 이름도 알려드렸으니까 저희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키텍처라고 하면 좀 거창한데 뭘 보여드릴까 하다가 일단 저희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그냥 조금 그려봤어요. 보통 요거는 이제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 막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나름대로 여기저기 좀 떨어져 있어서 이걸 최대한 한 장에다가 조금 녹여보자라는 생각으로 좀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SSCL의 본사와 지점 간의 통합된 네트워크 아키텍처인 거예요? 네, 엄밀히 말하면 지금 제가 재직하는 데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근무했었던 것도 조금은 같이 섞여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 보면 이제 지점단을 이렇게 크게 좀 두 개로 나눠봤고 저희가 이제 해외 쪽에 데이터 센터 좀 쓰고 있는 게 있어서 이제 국제 회선 타고 나가는 그런 그림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저희 이제 메인 어떻게 보면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상암동에 LG CNS라는 곳에다가 코로케이션 서비스를 좀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료 드릴 겁니다. 사진 안 찍으셔도 됩니다. 자료 드릴 겁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로케이션 쪽에다가 거기 가면 이제 외국계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또 모여 있는 층수가 좀 있습니다. 예, CNS 쪽에다가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이제 한동안은 위탁 계약을 좀 맺었다가 지금은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서 일부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이런 식으로 좀 돼 있는데 핵심은 좀 여기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상암동에 있는 저희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 있는 코로케이션 서비스가 저희 핵심이라고 보고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SAP 쪽도 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B1 하나 쓰고 있는데 이제 그거 이제 애저로 좀 붙여서 쓰고 있어서 이아스 방식으로 좀 쓰고 있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조금 표시를 좀 해봤고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굵직굵직하게 지점단, 해외단, 코로케이션 메인 서비스, 클라우드 이아스 뭐 요 정도로 이렇게 좀 나눠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좀 쪼개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야, 이게 요즘 그 IT 이게 빅테크 벤더들이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일단 되게 이상적인 그런 그림이네요, 지금. LG CNS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랑 애저랑 같이 지금 요거는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아니라 그냥 코로케이션. 네. 정확하게 여기 다 정확하신 분들이라 그냥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나중에 아닌데 옛날 거군요, 그냥. 그러니까 뭐 굳이 말하면 이제 한 5년 전쯤에 이제 뭐 제 전임자분께서 이제 구축을 하셨고 저는 그걸 테이킹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제가 받아서 하면서 이제 최적화시킬 거 최적화시키고 안 쓴 거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서 이제 좀 핵심적으로 얘기할 거는 이제 뒷단에도 좀 얘기는 나올 거지만 저희는 이제 이런 스탠드 언론으로 물리 서버를 계속 쓰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뭐 아마 가상화 많이 쓰실 텐데 이제 저희는 이제 메인은 뉴타닉스라는 솔루션을 저희 메인으로 쓰고 있고요. 그거 말고 예전부터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그런 알 수 없는 서버들이 있는데 아마 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저희 하이퍼V도 좀 있고 하이퍼V도 있고 지금은 라이센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VMware도 있고 뭐 있긴 한데 여하튼 지금 장사는 뭘로 하고 있냐 뉴타닉스라는 솔루션 위에다가 필요한 서버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VM 방식으로 올려놔서 이제 쓰고 있다라는 게 좀 핵심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애저는 순수하게 SAP 용도로만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SAP 때문에 시작을 한 거고요. 왜 SAP를 그러면 온프레미스에 구축 안 하셨어요? 비싸니까요. 네. 좀 명확하죠. 아마 이거를 왜라고 물어보면 네. 비싸고 못해요. 사람이 없어서. 어. 그러니까 뭐 여기도 비슷하실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직접적으로 인하우스 개발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부서에서 그리고 아니면 운영만 하시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혼재돼 있으실 것 같은데 보통 요즘 웬만한 사이즈에도 그 SI 업체가 아니면 SI 관련해 가지고 매출을 일으키는 비즈니스가 아니시면 IT 인원분들이 5명 넘어가기가 좀 힘들 거예요. 아우, 그럼요. 네. 3명 정도가 거의 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기업이라면 3명? 그 정도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뭐 특히 외국 계시라고 하면 로컬 매니저식으로 해가지고 리전 뭐 싱가포르나 뭐 홍콩이나 뭐 상해든 어디든 간에 그 중간에 본사에서 아시아 쪽을 컨트롤할 수 있는 리저널 오피스를 하나 박아놓고 이제 지점 각 나라별로 로컬 IT 매니저를 두고 운영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사이즈가 그렇게 컸고 엔드 유저가 1,000명에 육박하는 그런데도 혼자 하시는데도 봤어요. 예. 아마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질문을 왜 네. 비싸고 사람 없어가 그래서 답인 거예요. 온프레미스에 어쨌든 구축하면은 그거 운영부터 뭐 유지 보수부터 할 별도의 인력도 필요하니까 그렇죠. 애저에 갖다 놓고 얘네한테 다 맡긴 거네요. 그렇죠. 매니지드 서비스를 받으시는구나.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저희는 웅진 쪽이랑 일을 하는데 여기서 또 그렇게 팔죠. 네. 그렇지. 요거까지 이제 끼워가지고 디스카운트 레이트 뭐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보통 영업 담당자들이 내고를 하죠.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요게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럼 SSCL은 예전부터 쭉 그냥 온프레미스 기반의 IT 인프라 운영 환경이었다고 봐야겠네요. 아마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비슷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업력이 오래되신 데는 이렇게 예전부터 이렇게 쌓였던 유산들이 이 한꺼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예전부터 특히 업력이 뭐 한 20년 이상 되셨다라고 하면
애쉬 당초 구축할 때부터는 이제 피지컬 서버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넘어갈 수가 없어서 어떤 새로운 뭔가 시스템이든 뭐 솔루션이든 들어올 때 겸사겸사 요때 갖고 가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면서 이 안에는 물리 서버도 남아 있어요. 물리 네. 서버, 가상화, 클라우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혼재가 되다가 결국엔 방향은 이제 로드맵을 근거로 해서 보통은 클라우드로 바라보죠. 왜냐 사람 더 안 뽑아주잖아요. 저희도. 예. 과거에는 뭐 회사마다 좀 달랐겠지만 무슨 시스템을 도입한다, 뭐 서버를 뭐 갖고 오고 뭐 솔루션 한다, 그걸로 해서 사람을 뽑죠. 이거를 관리해야 된다고 해서.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대신에 그런 거를 이제 전문화된 아웃소싱 업체에도 좀 맡기면서 그 절충안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장표는 네트워크 관련된 장표니까 네트워크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중간에 어쨌든 공용 인터넷 이렇게 돼 있어서 각 지점마다 지금 다 전용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제가 여기다 일일이 다 표현하기 좀 어려워서 네. 좀 뭐 쓰지는 않았는데 전용선도 있고 네. VPN 통해 가지고 연결돼 있는 것도 있고 네. 좀 반반 섞여 있습니다. 왜냐? 이것도 돈이랑 연관이 돼 있죠. 예. 전용선을 쓰면 좋아요. 왜? 안정적이니까. 근데 비싸요. 비싸지. 거리에 비례해서 비싸잖아요. 요즘은 금액이 많이 싸졌지만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비싸니까 이제 관리하시는 관리자분들께서 판단을 하시잖아요. 아, 요 지점은 사이즈가 작아. 요 지점은 사이즈가 크고 매출액도 커. 엔드 유저도 커.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이런 시스템을 주로 쓰니까 이 시스템을 레이턴시 확보해야 돼. 그 회선 좀 싼 거 써가지고 끊기면은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그런 데는 전용선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요거는 VPN 장비로 관제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피스 광랜 뭐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있죠. ISP에서 제공해 주는 거. 그런 약간 스몰 오피스로 되는 그런 회선 써가지고 VPN으로 붙자. 뭐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판단을 하시죠. 이거 왜 여쭤봤냐면 이 정도 규모의 네트워크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밴드위스가 되게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네. 그냥 저는 어쨌든 다양한 그런 어떤 벤더의 자료 위주로 접하다 보니까 실상을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맨날 스위치 뭐 이런 게 뭐 엔트리 스위치래요. 텐지 막 이런 거예요. 그거는 여기 들어가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여기는 안에서 지금 막 이렇게 돼 있어서 너무 100메가? 네트워킹 충분한가? 스위치를 텐지로 쓰신 데는 아마 그러니까 근데 벤더들은 맨날 그렇게 뭐 텐지에 뭐 네. 무슨 스토리지 붙이는 거 뭐 20G, 40G 막 이렇게 간다고 막. 뭐 말은 다 붙일 수 있죠. 네. 근데 실제 그렇게 쓰나?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멀었잖아요, 이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비싸서 여전히? 그런 장비가? 가성비를 찾는, 그러니까 저희는 네. 현업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벤더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지금 기술적으로 가능한 얘기를 하고 자기네가 저거를 팔아야 되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소위 말해서 광을 팔겠죠. 네. 근데 저희는 그 예산 갖고 해야 되는데 예산을 예를 들어서 뭐 10억을 받았다 칠게요. 그거 다 회선비에다 넣을 거예요? 안 되지.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맞는 거를 찾아가는 거죠. 어...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시장 논리인 거죠. 현재 어떤 그 네트워크의 흐름상 크게 이 정도 수치로도 부족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판단하는 게 관리자의 몫이죠. 그럼 차장님 입장에서는 이걸로도 충분하다라고 보시는 근데 거고. 근데 상황에 따라 근데 이렇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작년에 예를 들어서 구성했다고 제가 예를 들게요. 작년이나 지금이나 저희가 비즈니스가 바뀔 수 있죠. 예를 들면 그때는 SAP가 없었어. 근데 SAP가 들어왔네? 근데 SAP라는 거에 우리는 뭐 CRM이라는 거 예를 들어 붙여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맞춰가지고 뭐 데이터를 막 배치를 돌리고 뭐를 하고 이거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생겼다고 칠게요. 네. 그러면 네트워크를 많이 쓰겠죠. 네, 그러겠지. 증설해야죠. 음. 그런 데만. 그런 데만. 필요에 의해서. 아. 그래서 보통 이제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각자의 노하우인 것 같은데 이런 이제 회사마다 이제 비용을 쓰는 거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이제 카펙스, 오펙스에서 고정자산 그리고 이제 비용. 근데 파이낸스 재경부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카펙스, 고정자산 비용을 쓰는 걸 그렇죠.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투자니까 네. 그건 ROI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돈 썼으면은 매출이 올라가든가 뭐가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 이제 짬들이 다 차셨으니까 짱구를 돌려서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라이센스를 하나 샀으면 이거는 우리 자산이야 이렇게 잡는데 요즘 구독 방식이잖아요. 네. 구독 방식이니까 이건 비용으로 떨궈서 1년치를 떨궈가지고 그쪽 비용으로 많이 몰죠. 그거 오픽스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뭐 거기도 바보가 아니니까 응. 적당히 하라고 얘기가 나오죠. 아, 너무 많이 쓰면? 네, 네. 아.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게 바뀌어지거든요. 뭐 아. 여하튼 뭐 그런 걸 얘기를 왜 했냐? 네. 그런 이제 예산 같은 거 특히 이제 오펙스 같은 비용은 물세, 수도세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장사하는 동안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거기다가 얹을 때도 요령껏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비용이 커요. 굉장히 커요. 아, 그 수도세랑 비교해서는 매우 클 거니까. 여름에 전기세 계속 전기 켜놓으면 누진세 붙잖아요. 네. 뭐 정확한 뭐 예제는 아니겠지만 뭐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그런 게 되는 거죠. 아. 특히 이런 이제 뭐 애저 같이 이거 우리나라에서 서비스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미국 달러로 계산하거든요.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로 걔를 계산해요? 네, 달러로 계산. 아, 진짜요? 나 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 우리나라 있어서 게 아니니까. 아, 네. 원화로 계산해 줄 줄 알았더니 그럼 환차손 다 보겠네, 걔네. 그것도 중요합니다. 야. 그러니까 재수없게 잘못 걸리면 15% 정도가 확 증액을 그러네요. 해버리거든요. 와, 그거 웅진에서 안 깎아주나? 그렇죠. 아. 네, 그거 환차손은 네, 저희가 오롯이 아, 그것 그렇구나. 또한 예산할 때 이제 감안해야겠네요. 감안을 해야죠. 야, 되게 거시적으로 예산을 짜셔야겠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생각할 포인트가 아마 비슷하게 공감하실 거예요. 이제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왜 이제 부서장 내지는 이제 뭐 펑셔널 헤드 하여튼 조금 자리가 좀 높아지면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도 문제고 예산이 모자라도 문제잖아요. 예산이 모자라면 계산 이제 비즈니스를 이해를 못했다고 욕 먹고 그럼 내년 예산 깎겠지 뭐. 그리고 예산이 너무 많이 남으면 일 안 했다고 뭐라고 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중간을 그 찾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리자의 네. 이제 능력이라고 보는데 네. 여하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이런 이제 네트워크 관련해 가지고 회선 비용에 대한 그리고 운영 비용에 대한 부분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계산을 하는 로직을 나름대로 본인이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걸 예산을 컨펌해준 내지는 뭐 더 뭐 재경부까지 얘기할 것도 없고 자기 부서장이 있으면 부서장이 예산 얘기할 때만 해도 이거 왜 이렇게 잡았냐라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요즘 지금 원래 SAP 들어오면서 배치 사이즈 이만큼 늘었고 이거 지금 밴드위스에서 이만큼 하면은 요거 우리 장사하기 전까지 9시 전까지 끝나야 되는데 그때까지 돌고 이것 때문에 오퍼레이션 안 돌면은 다 셧다운되고 이거 큰일 위험하다. 나지. 그러니까 증설해야 된다. 자기만의 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거든요. 야, 그 이분이 되게 좋아하시겠다. 아니 별로 안 좋아. 아, 그래요? 좋아하는데. 승인 되게 잘해 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여러 번 이제 소위 말해서 벤치를 먹으면서 아, 터득하셨구나. 몸으로 좀 느낀 것 같아요. 아. 더더군다나 뭐 저는 외국계 회사에 좀 있었으니까 가뜩이나 영어도 짧은데 이거를 컨펌해주는 사람이 외국 분이신 거예요. 전 특히 독일 사람이었는데 그분들은 또 굉장히 이 숫자에 민감하시더라고요. 무지간간하게 보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절대 컨펌을 안 해주니까 아. 저도 살려고 이렇게 아. 이렇게 뭐 공식 아닌 공식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시즌이 지금 그럴 시즌이니까 뭐 별건 아니지만 이런 걸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네. 저 또 궁금한 거 있는데. 네네. 네트워크 장비들 되게 많잖아요. 네. 이런 장비들을 공급한 업체들이 몇 개나 되세요? 소수의 업체가 이런 것들을 다 통합으로 공급을 한 건지 분야마다 다 개별적인 업체들이 다 들어와서 공급한 건지 그래서 네. 유지보수 업체들이 많은가? 적은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이런 예. 규모의 인프라면은. 저희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이제 좀 뭐 법인이 막 쪼개져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L2 스위치는 어디서 사고 뭐 L3급 라우터나 네. 아니면 뭐 VPN 장비는 어디서 사고 따로따로 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아시겠지만 네트워크 관련한 운영하시다 보면 제일 문제 나오는 게 이슈 터지면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여기 예를 들어서 L2가 문제 여기 L3 단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게 L2 단에 다 영향도 끼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뭐 재수 없으면은 뭐 저쪽 IDC 쪽도 영향을 끼치고 이게 여파가 다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로 했냐? 각각의 업체를 대표할 수 있는 PM 업체를 찍었어요. 저희가 뭐 AP 따로, L2 따로, L3 따로 이렇게 하니까 뭐 관리가 너무 안 돼서 안 되겠다. 그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하나 선정을 해서 네. 그들한테 PM 역할로 줬고 아마 오. 보통 많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오. PM 역할을 주고 대신에 이제 무슨 이슈가 있으면 그 컨택 채널을 너희로 하겠다. 너희가 PM처럼 문제가 있으면 싹 다 데리고 와. 왜냐? 예를 들어서 무선이 안 돼. 뭐 현업에서 나 무선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데요. 그럼 근데 그 윗단에는 뭐 낙장비도 있을 네트워크 네, 네, 접근 네. 지역 솔루션도 네.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관리자가 하나씩 연결을 하면 연락을 하다가 지쳐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하나를 찍었고 그 업체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 쪽으로 바꿨죠. 그렇게 관리 포인트가 되게 많아서 그런 관리 포인트를 하나로 통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요즘 벤더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네들의 통합 관리 솔루션을 사용해라라고 많이 그 제안을 하는데 지금 차장님의 업체에서는 통합 관리 솔루션을 쓰는 게 아니라 통합 관리 업체를 하나 세워갖고 거기한테 다 일임을 시키는 거네요. 이거는 이제 관리자분의 판단이랑 그 회사의 비즈니스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사님 얘기하신 거는 저런 걸 거예요. 이제 뭐 NMS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솔루션이나 아니면 SD-WAN 관련해 가지고 통합 관제, 뭐 일괄 관제, 통합 컨트롤 뭐 이런 거에다가 네. 방점을 찍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거는 그런 것과 필요한 데서만 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 차장님 그럼 그쪽에 어떤 데이터나 모니터링 굳이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상쇄할 다른 것들이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있으니. 이야. 그러니까 이거 몰랐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벤더는 정업이 되겠죠. 네. 근데 필요하면은 쓰는 게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제조라고 칠게요. 제조 같은 데서 뭐 저도 뭐 들은 얘기지만 그 라인에서 공정이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안 됐다, 뭐 네트워크가 다운타임이 걸렸다. 그러면 라인이 전체가 멈춘다고 멈추잖아요.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항만사나 이런 데는 진짜 너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는 말씀하신 것처럼 SD-WAN 구축해놓고 그거를 중앙 관제 보통 그런 데는 그것도 아마 뭐 이글루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런 데 턴키로 많이 맡길 거예요. 맡길 건데 그게 아닌 그 중간 어느쯤 돼 있는 우리가 회사다. 매출액은 뭐 한 1,000억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엔드 유저는 공장이니까 한 6,700명 되고 그러니까 애매하게 걸려 있는 그런 중견들 그런 데가 제일 애매한데 그건 이제 관리자 역량이랑 그리고 상황에 따라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저희는 24시간 돌아가지가 않아요. 장사를 24시간 하지 않아요. 그렇지.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뭐 공장도 될 수 있고 뭐 또 어디가 될 수 있을까? 뭐 여하튼 그렇게 업계의 특성상 단 그 24시간 365일 동안 다운타임이 있으면 안 돼. 그런 데인데 저희는 다운타임 있어도 되겠네. 다운타임이 뭐 있으면 안 되지만 야간에요, 야간에. 야간에 있어도 좀 그쵸 지양을 하긴 하지만 여하튼 여유가 좀 있죠. 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밤에는 사람들이 차 사러 안 오니까. 네, 그러니까요. 밤에는 차 고치러 안 오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약간 리스크 있는 걸 그래서 야간에 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고민이 되니까 아까 얘기하신 그런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제 전 직장에서 그 네트워크 IT 쪽 담당하시는 분이 하루 종일 네트워크 모니터링만 보고 계세요. 그때 운영하는 서비스가 B2C 플러스 B2B 약간 이렇게 연계된 그런 서비스였는데 문제가 생기면 서비스에 영향을 끼치니까 그리고 그 영향을 끼칠 때 바로 고객센터로 전화가 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진짜 그것만 보고 있어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예전에 그랬거든요. 한 7년 전, 8년 전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고된 게 옆에서 되게 많이 봤었어요. 진짜. 저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저 사람은. 맞아요. 네, 목이 메이죠 거기에. 요즘에야 뭐 이렇게 알림도 오고 한다고 하지만 예전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7년 전, 8년 전에 그런 게 어딨어. 그래갖고 한번 여쭤봤는데 어쨌든 차장님 쪽의 환경은 그나마 좀 낫네요. 그런 것보단. 그렇죠. 이제 비즈니스 환경이 좀 다르니까 저희도 사람인데 24시간 뭐 맨날 야간 작업하는 거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운영을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관제 서비스 하는 회사한테 맡기잖아요. 그런 걸. 다 맡길 수는 없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판단의 영역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글루가 됐던 어디가 됐던 안내 뭐 네. 관제센터가 됐던 어디가 됐던 당연히 그런 데는 뭐 노드스가 됐던 아니면은 뭐 엔드유저 캐파가 됐던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턴키로 해서 받으면 좋죠. 네. 자기들은 비즈니스가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것 왜 아까 제가 판단의 영역이라냐면 이거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당연히
운용을 하는 운용 담당자 입장에서 요거 관제센터에다 넘기고 요것도 관제센터에 넘기고 요거는 데이터 센터 관제센터에 넘기고 이렇게 하면 야, 내가 할 일이 없어지네. 밥그릇이 문제가 야, 그러네요. 네. 그런 게 있구나. 왜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IT 관련해서 뭐 문제 생기면 그 IT 뭐 하냐 듣고 그렇죠. 문제 안 생겨. 문제가 없으면 그것도 뭐 IT 하냐고. 뭐 하냐 네.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뭐 네. 약간 그러니까 뭘 해도 저희는 특히 인프라 쪽 관련한 거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진짜 중간을 잘 타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뭐 동일하게 느끼시겠지만 일부러라도 뭐 이렇게 야간 작업 하시고 할 때 뭐 공지도 일부러 세게 내고 그리고 좀 민감한 시간에 뭐 한 번씩 일부러 죽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존재감을 보여야 되니까. 예. 그렇구나. 그 다 안 그런 거예요? 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짤나게 하는 데 있으면 뭐 부서 중에 조금 소위 말해서 싸가지가 없는 데들은 일부러 뭐 좀 죽여가지고 되게 난처하게도 만들고 뭐 진짜요? 고개 끄덕이시는데 지금 진짜예요? 다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거라 저는 봅니다. 와. 예. 무시무시합니다. 와. 그거는 저희만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맞아요. 그리고 여기를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우리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사장님도 문 두드려야 돼요. 못 들어와요. 예. 그렇죠. 그게 기본입니다. 예. 야, 그렇구나. 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몰라 뵀습니다. 야, 높으신 분들 모셨네 이거. 아마 아이고. 다 공감하지만 진짜 IT 뭐 인프라랑 시큐리티 하는 분들이 작정하면 안 그렇죠. 되는 건 없습니다. 예, 작정을 하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게 사람들이 원래 누리고 사는 거 이게 똑같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얼마 전에 집에서 단수가 잠깐 된 적이 있었는데 그렇지. 물, 수도, 공기 이런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 거 없어지면 엄청 불편해요. 뭐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네네. 적절히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저희 네트워크 가지고 25분 얘기했는데요. 빨리 다음 장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뭐 이렇게 요 정도 규모고요. 요 정도 규모. 네, 네. 장비 구매는 그 PM 업체한테 하나요? 그거는 일단 질문에 답하면 PM 업체에다가 하고요. 그 업체가 비용을 높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비딩을 하죠. 예, 저희 이제 비딩 프로세스가 있어서 회사에 구매 부서가 있어서 비딩 프로세스 때문에 사실 특정 금액 이상이 되면 견적서를 3개 이상 넣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소위 말하는 장난질은 조금 어렵고 대신에 이제 좀 저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그럼 그들도 이제 읍소를 하죠. 우리 장비에서 마진이 안 남으니까 뭐 힘들다 이런 얘기 맨날 하잖아요. 대신에 저희는 유지보수 계약을 따로 맺어줬어요. 괜찮네. 그러니까 다른 업체가 만약에 되고 PM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됐어요. 네, 그럼 이제 그 업체가 장비를 들어올 거고 네, 그 유지보수를 그 PM 업체가 다시 또 통을 다시 믿는 거예요. 네. 그럼 실시간으로 맺어요? 예를 들면 오늘 그게 됐다 그러면 해 중간이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로 가는 건지 아니면 뭐 그거는 그때 볼륨 보고 결정해요. 볼륨 보고 요게 좀 많다 싶으면 잘라서 가고 아니면 턴키에서 넘어가고. 행정 작업이 많지 않을 텐데 그거를 그래서 기왕이면 다 아시겠지만 PM 쪽으로 이제 맞춰서 가죠. 그리고 이제 금액을 그 보고 난 다음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리즈너블한 선에서 서로 조절은 하는데 근데 저희도 이제 사실은 그건 좀 민감한 부분이니까 마음대로 저희가 못 하니까 명확하게 해요. 저희 프로세스대로 해야 되니까 하고 난 다음에 안 되면 얘기하고 자기들도 그래요. 못 맞춰준다고 하면 못 쓰는 거거든요. 대신에 유지보수는 이제 좀 피곤하지만 담당자가 뭐 2번 작업을 해야죠. 네. 그럼 웬만하면 마지막으로 무조건 PM 업체가 다 가져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유지보수는 하나로 정리를 합니다. 아시겠지만 유지보수 업체가 N개로 쪼개지면 관리가 안 됩니다. 네. 대신에 저희는 좀 그런 건 있어요. 그 조금 다른 거는 케이블링 업체는 별도로 해요. 왜냐면 업체에서요? 케이블링 업체는 저희는 조금 업계의 특성인데 저희는 차를 파는 데니까 대리점들이 있고 거기 막 이렇게 인테리어가 다 뭐 이렇게 휘황찬란해요. 휘황찬란하고 공사가 다 이렇게 물려 있어서 그런 것들은 별도로 하고 대리점별로 그냥 알아서 하라고.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컨트롤을 하지만 그 아까 그 PM 업체를 꼭 끼고 케이블링 업체를 하지는 않고 그거는 케이블은 사실은 공사의 영역이라서 오히려 인테리어 업자나 아니면 건물 공사한 데랑 합이 더 잘 맞는 데를 추천을 받아서 이제 그냥 알려만 주죠. 뭐 포트맵이라든지 이런 거 전달해 주면 되니까 대신에 그거는 문서로 컨트롤하고요. 근데 그 외에 테크니컬하게 들어가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로 모이고 있습니다. 장비도 가급적이면 맞추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따로 쓰고 있습니다. 구매팀에서 그런 장비들을 예를 들면 인터넷에 검색해 볼 수가 있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죠. 아시겠지만 서티 걸려 있는 거 다 아시죠? 예. 이제 그거를 이해시키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구매팀에서 그걸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인정하게 만들어야죠. 예전에 제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가 진짜 많았어요. 사업팀에서 추천을 해서 이렇게 결정까지 이렇게 견적을 받아갖고 결정을 해서 올렸는데 네. 구매팀에서 자기네 어디 인터넷 검색하니까 이거보다 더 싸던데라고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쿼테이션을 이제 견적서를 뽑을 때 이제 그들은 뭐 RMA라든지 뭐 장비 뻐그러지면 갖다 주는 거, SLA 이런 거 개념을 잘 모르죠. 모르잖아요. 네. 그걸로 설명을 하죠. 음. 그걸로 설명을 하고 지금 여기서 뭐 이렇게 저는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차 파는 게 나름 뭐 명품이니까 우리 정식 수입하는 거 있고 병행 수입하는 거 있지 않냐? 이 싼 거가 병행 수입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하겠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들의 눈높이 제 나름대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수긍을 해주시더라고요. 차장님 일 잘하시는 것 같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살려고. 이제 대출 있으면 다 이렇게 살게 되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어려웠는데 저희도 한참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었어요. 악유도 많았는데 이제 한 반년 정도 그리고 큰 프로젝트 몇 번 하면서 이제 이해가 되고 나니까 뭐 그거 갖고 크게 저걸 안 하고 또 아시겠지만 구매팀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이런 식으로 따로 뽑잖아요. 그렇지. 거기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좀 이런 악유가 좀 많이 줄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PM 업체 같은 어떤 구매를 자주 하는 업체가 구매팀에서 관장하는 우선 대상 협상자 풀에 들어가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편해진다. 한결 쉬워지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드라이브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요거는 자, 아까 말씀하셨던 유타닉스. 좀 부끄럽군데 이제 말씀드렸던 저희 이제 상암동에 있는 CNS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들을 뭐 어떻게 그려볼까 하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나래비를 좀 세워봤습니다.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저희 뉴타닉스라고 써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핵심 이제 장비가 될 거고 기존에 있었던 뭐 하이퍼V로 올라가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스탠드얼론 PC 같은 것들은 이제 과거의 유물들, 과거의 유산들, 예전에 뭐 전임 부서장이 자기가 뭐 이렇게 필요해서 넣었던 거든지 네. 지금 백이 뭐 해가지고 뭐 이제 저희 뭐 시스템 개발할 때 스테이지 서버로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어떤 거는 급하면은 부품용으로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좀 놔두는 것들이 좀 있고요. 이제 핵심은 여기 있는 이제 뉴타닉스가 저희 이제 핵심이라고 조금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뉴타닉스랑 저도 뭐 뉴타닉스랑 VMware를 이제 두 개를 좀 써봤는데 사실 요즘 뭐 장비들이 이제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이제 가상화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막 V모션 같은 거 잘못 쓰다가 막 네. 날아가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지. 제가 이제 네. 가슴이 두근거려가지고 전 가상화를 좀 이제 맞아요. 싫어라 했었는데 요즘은 많이 안정화가 됐더라고요. 많이 안정화가 됐고 특히 이제 좀 확장성 뭐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제 확장성이 좀 편하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호스트 박스만 추가를 하면 이제 다 연결이 되니까 뭐 옛날처럼 뭐 스토리지만 또 따로 빼가지고 뭐 EMC 같은 거 붙여가지고 스토리지만을 위한 또 구축이나 이런 것도 없이 요즘 뭐 노드만 붙이면 되죠, 뭐 요즘. 하이 컨버지드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 여기에 다 이렇게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은 운영하기가 참 편해서 저희는 뭐 나름 뭐 잘 쓰고는 있고요. 근데 뭐 앞에도 한번 잠깐 언급했지만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건 클라우드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저희도 실질적으로 오퍼레이션도 하면서 이런 운영도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뭐 개발 업무에도 일부는 들어가야 되고 뭐 이렇게 막 저희 다 멀티플하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아직 감가도 많이 남아 있고 쓸만한 거니까 잘 쓰고는 있는데 한 향후 짧으면 3년, 길면 5년 안쪽으로는 다 이렇게 클라우드 쪽으로 좀 넘겨야 되지 않을까, 다이어트해서 넘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지점단에는 이제 저희 이제 ERP 아마 좀 놀라실 건데 저희가 이제 이 업계에서만 쓰는 좀 특별한 ERP가 있습니다.
뭐 호텔로 치면은 뭐 오페라라고 하네요. 호텔은 오페라 뭐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이 업계에서 쓰는 이제 특정한 이제 ERP가 있는데 그 ERP가 굉장히 오래된 구식이어서 프린터 서버가 필요한 그런 ERP예요. 그래서 지점별로 이런 게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뭐 730도 좀 오래된 거긴 하지만 이거를 놓고 그걸로만 쓰기 너무 아까우니까 사실 데스크탑으로만 써도 뭐 괜찮은 거니까. 근데 여기다가 지점단에 있는 파일 서버 역할도 일부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올드 패션한 방법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너무 창피한데 요는 이거 다 없앨 겁니다. 저희 다 없앨 거고 여기 이제 뉴타닉스 쪽에 일부 이제 그 여유 공간이랑 그 리소스가 좀 남아 있어서 지점에 있는 거 싹 줄이고 그쪽으로? 이쪽으로 옮길 건데 그럼 저희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네. 이 스탠드얼론 PC 각각 뭐 비용이 많아요. 이미 있는 거라서 돈이 더 안 들어갈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직접 간접비라고 치면 당연히 전기세 들어가고 그리고 공간 차지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 라이센스 윈도우 있어야 될 거야. 서버 라이센스 올라가야 될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뭐 또 딴 거 뭐 DBMS도 올리겠다 뭐 SQL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것도 올려야 되고 각각에 들어간 돈이 많아서 이거를 저는 왜 얘기하냐 비용 절감할 때 그걸로 좋겠다. 했었어요. 이제 뉴타닉스 원래 우리 갖고 있는 거 있는데 여기 있는 거 우리가 잘 구성해서 원래 뭐 연마다 들어가는 RMA 비용이랑 뭐 직간접비 다 하면 한 5천씩 들어가는데 이거 우리 여기로 옮겼어요. 잘했죠?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버젯 밀당할 때 이런 걸로 좀 쓰긴 했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쵸. 사실 이게 파일 서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사이즈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제일 아마 공감하실 텐데 처음에는 이렇게 쓰라고 다 저희가 그 권한도 분리해 놓고 뭐 그룹도 AD 맞춰가지고 다 해놓고 했는데 관리자가 바뀌고 부서가 통폐합되고 때에 따라서 회사가 없어지고 이러면서 막 권한이 엉망이 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걸 나중에는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한번 퉁 해야 돼요. 네. 저희는 겸사겸사 한 거죠. 뭐 양수겹장으로 돈도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관리도 잘하겠어요. 라는 식으로 이제 좀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왜 특히 지금 이제 신사업 부상하셔야 되니까 내년도에 뭐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티그레이션이라고 뭐 이렇게 말 붙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또 한 줄 썼던 것 같습니다. 기존 장비 어떻게 보면 통폐합. 그렇죠. 인티그레이션 통폐합이라는 프로젝트를 붙여서 사실 프로젝트급이에요 이게 네, 실제로.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비용도 절감하고 관리 포인트도 줄였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업무 보고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이라면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겠네요. 사실은 IT가 되게 딜레마인 게 뭐 어떻게 보면 다 필수인데 그러면서도 그걸 자꾸 줄이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고민한 거에 좀 산출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래도 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러면 브랜치에서 운영하던 서버들이 지금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운영하던 유타닉스로 맞습니다. 다 옮겨오는 거니까 네. 중앙에서 브랜치 단의 이제 접근 제어 관리도 다 이제 권한 관리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사라질 거고 여기서 이제 네. 진행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저기에서 이런 브랜치 단의 권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솔루션도 사용을 하셔야겠네요. 근데 저희는 이제 조금 그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고민이에요. 이제 이게 또 이렇게 옮기면서 솔루션을 또 붙이면 네. 이것도 돈이고 이것도 관리 포인트가 되니까 고민을 지금 막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저희는 이제 M365를 쓰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라이센스 정책에 따라서 E3 뭐 E5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공해 주는 것들을 원드라이브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걸로 대체한다. 이런 걸 조금 활용해 볼까? 쉐어포인트를 활용해 볼까? 뭐 이미 많이들 쓰고 계시겠지만 뭐 그거 맞춰가지고 나스 같은 거 느리면 한도 끝도 없고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좀 고민 중이긴 합니다. 진짜 오히려 네트워크 문제로 나스 느리면 원드라이브 쓰는 이만 못하니까. 차라리 이제 이것 때문에 아니 오히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거는 이제 저희 상암동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지점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네. 내부 트래픽을 다 쓰기 때문에 아.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데 차라리 그러려니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솔루션을 쓰는 것보다 약간 이제 당연히 근데 좀 컨피덴셜하고 그 영업 비밀이 있는 건 안 되겠지만 그 외적인 것들은 원드라이브든 클라우드로 해봐도 되겠다. 따로 클라우드로 좀 던져볼까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 라이센스 비용은 어차피 1년 동안 똑같이 나가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위에다가 어필할 때 좀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뭐 E3 라이센스 하나당 뭐 60만 원대 7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그 기능을 우리가 알차게 써서 이 나가는 오펙스 비용을 줄였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뭐 드라이브를 좀 하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 보면은 지금 백업이 데이터 센터 쪽만 연결이 돼 있어요. 네. 브랜치단에서는 그러면 백업 안 하셨던 거예요? 아, 그럴 리는 없고요. 네. 이제 브랜치 단에서는 저희가 이제 아크로니스 솔루션 썼거든요. 뭐 아. 많이들 쓰셨을 거예요. 아크로니스 솔루션으로 이제 대신에 근데 브랜치 서버는 아무래도 사이즈가 좀 작으니까 네. 그 대신에 그 백업 정책을 일주일 정도만 가져갔어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한 번 풀 백업 받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증분 백업 받아서 이제 알려줬죠. 일주일만 복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좀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뭐 뒷단에 백업 얘기가 또 나오긴 하지만 별도로? 당연히 중요한 거는 뭐 1차 백업, 2차 백업, 뭐 소산 백업 이런 건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러면 한번 볼까요? 아, 그러실까요? 네, 바로 나오니까. 네, 네네. 뭐 이거 좀 간단하게 그냥 글이었는데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뉴타닉스라는 친구가 저희 이제 그 가장 핵심적인 그런 자산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N차 백업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아마 이제 그 정책 좀 빡세게 운영하시는 데는 뭐 서버룸에서 뭐 이격되는 뭐 30km 이내에 뭐 40km 아니면 원격지 뭐 이렇게 아마 그 BCP나 DR 쪽 하시는 거 좀 빡빡하게 운영하시는 데는 그런 거 다 하실 텐데 뭐 저희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일단 뉴타닉스 안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스냅샷을 통해서 1차 백업을 하나 받고 네. 이제 백업 마스터 서버라는 서버를 하나 따로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서 빔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2차 백업을 한 번 더 받아요. 2차 백업을 한 번 더 받는 걸로 해서 일단 운영을 기본적으로 하고 근데 저희 이제 그 본사나 이런 데서 소산 백업 안 하냐 뭐 니네 불 나면 어떡하냐 불 안 나려고 데이터 센터를 쓰는데도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책은 정책이니까.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다가 저희가 얘기를 해서 니네 소산 서비스 해주냐? 그랬더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해준다고 해서 거기다가 LTO 장치, 테이프 장치 붙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는 이제 상암동이 메인인데 인천에도 그게 자기네 센터가 있다고 해서 네.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받는 걸로 해서 3차 백업까지 이런 식으로 그림은 좀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일 법칙을 아름답게 지키고 계시군요.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저희도 이제 뭐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 예, 뭐 여기서 뭐 일찍 깔 거 아니니까 일단 그림은 이렇습니다. 예, 그림은 이래서 대신에 이제 현업이랑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아시겠지만 이게 용량 문제가 있으니까 현업에서 뭐 우리 이것 때문에 이거 나중에 뭐 소송 걸릴 수도 있어, 모두 걸릴 수도 있어. 특히 뭐 저희는 뭐 저런 게 있더라고요. 자동차 회사니까 차를 정비하러도 오는데 그 뭐 보험사에다 청구를 하거나 내지는 고객이 컴플레인을 걸 때가 있어요. 나 들어올 때는 차 깨끗해. 저희가 또 차가 좀 고가니까 나 이렇게 스크래치도 없고 깨끗했는데 수리받고 나니까 이거 뭐야? 네, 나중에 이거 뭐야? 이러면서 이제 컴플레인을 거는 악성 고객분들도 있으시대요.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차 하나 입고 해서 수리하시려면 사진을 엄청나게 찍으시는구나. 엄청 찍는 거예요. 그게 양이 너무 많아지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좀 이렇게 그 절충안을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도 끝도 없이 주면 이거 뭐 금방 풀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업이랑 얘기해서 뭐 그렇게 필요한 것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우리가 아카이빙 해줄게. 그거 외들은 일주일로 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속은 정해놨죠. 그렇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지점 얘기도 하셨는데 지점단에서 뭐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 지점들 중에서 중요한 지점들 있잖아요. 뭐 매출 사이즈가 규모가 크거나, 큰 그렇죠. 그런 지점들. 매출 규모가 큰 데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따로 별도로 네트워크로 2차 백업을 받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안에서는 이제 서버가 문제 안 되니까 레이드 구성이나 이런 건 당연히 해놨는데 이런 거죠. 소위 말해서 3번 지점이 예를 들어서 불났어. 3번 지점에 정전 났어. 이거 다 데이터 어떡할 이거 거야? 어떡할 거야? 그러면 다른 데는 장사가 조금 저거 해도 괜찮네. 여기는 좀 문제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던 VPN망 통해 가지고 여기 뭐 IDC에다가 백업을 하나 더 네트워크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놀고 있는 서버에다가 부어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그때 조금 활용은 좀 하고는 있습니다. 요 그림은 뭐 심플해서 네. 그렇습니다. 또 여쭤볼 뮤타닉스는 저 구독제예요, 저것도? 아니면 원래는 구독제가 아니다가 바뀌었잖아요. 예, 요번부터 바뀌더라고요. 저희 VMware 쓰고 있는데 네. 똑같은 거네요, 그러면? 예, 똑같습니다. 가격도 거의 비슷하다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다른 거긴 한데 저희가 이제 SSL VPN을 이반티 그 옛날 펄스를 썼었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예, 뭐 이게 외산 제품인데 네. 아마 계신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외산 제품들 특히 나중에 라이센스 갖고 깡패 짓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요번에 딱 그 케이스였는데 갑자기 EOS 된다고 이제 지원 안 할 거라고. 근데 물론 1년 정도의 여유를 주긴 했는데 이제 구독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행히 저희가 구축한 지 5년이 넘어서 감가가 끝나서 이제 얘기하기는 좀 좋은데 나중에 뭐 그런 것들을 별도로 구축하실 때 그런 부분도 꼭 그 영업 담당자보다는 저는 엔지니어 분이랑 얘기를 하거든요. 영업 담당자분들을 뭐 비하한 마음은 없지만 그분들은 또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조금 뻥치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저희 쪽 현장 나오는 엔지니어랑 야간 작업하면서 물어봐요. 어때? 뭐 이렇게 하면은 그렇다라고 해서 그 얘기를 베이스로 좀 하거든요. 그런 것도 라이센스 운영하실 때 꼭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두 번째 저거 이슈 발생 시 스냅샷 10에서 15분 내에 복구 가능. 이거 빔에서 백업해 놓은 걸로 복구하시는 걸 거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뮤타닉스에서 스냅샷을 여러 개를 찍어놓고 네. 거기서 이제 그 RPO라고 하죠. 네. RPO가 맞죠? RTO가 시간이니까. 네. 그러니까 RPO가 문제 생기면 얼마만큼 데이터 까먹어도 괜찮아 네. 이거잖아요. 저희가 현업이랑 일 때 15분 정도면 괜찮다라고 해서 저기 스냅샷 시간을 좀 정해놓은 거고 스냅샷이 이렇게 여러 개가 쭉 생깁니다. 아,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15분 전까지 돌아갈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왜 여쭤봤냐면 저는 네. 그렇게 오해했어요. 그냥 저기 빔이 네. 그렇게 걔네들이 자랑하는 게 네. 뭐 인스턴트 리커버리 그래갖고 아 맞습니다. 네. 자기네 스냅샷 사용하면은 5분 내에 복구가 바로 돼서 뜬다는 거예요, VM이. 근데 10에서 15분 내에 돼 있길래 제가 뭐 까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맨날 걔네 그러고 자랑하는데. 스냅샷이 그거 하라고 있는 건데 원래 그게 뭐 빔 거든 뮤타닉스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스냅샷이든 원래 다 그런 거예요? 그들만의 어떤 특별한 기술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가 현기차도 있고 네. 포르쉐도 있다고 칠게요. 네. 둘 다 굴러가는 건 똑같죠. 뭐 그렇긴 하죠. 근데 금액 네. 차이는 한 2배 넘게 나잖아요. 네. 그런 거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예를 들어서 포르쉐를 타는 사람분들은 네. 감성이 중요하고 남한테 보여주는 이미지도 중요하고. 아니, 스냅샷하고 VM 복구하는데 감성 보이지도 않는 감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리자가 네. 나는 이제 빔을 통해서 하는 게 더 편해 내지는 네. 이게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복구하는 게 더 중요한 회사야라고 하면은 더 비싼 비용을 내서 더 비싼 솔루션을 써도 되는 거고 네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라고 하면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거 써도 되고 그래서 그냥 굳이 얘기하면 약간 빗대서 얘기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럼 어쨌든 뭐 지금 스냅샷은 유타닉스 자체적인 거에서 사용하시는 거니까 네. 빔은 2차 백업 용도고 맞습니다. 빔의 스냅샷을 쓸 일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 뭐 써도 지금은. 되는데 저희는 지금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뭐, 필요가 없는 네네네. 거죠. 예. 그런 거군요. 예.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근데 저도 빔을 써봤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 뭐 행사도 한번 가봤는데 좀 공격적으로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UI가 조금 사실은 그 퍼포먼스 부분은 회사에서 직접 쓰는 걸 돌려봐야지 백업하고 그렇죠. 그래야 리커버리를 해봐야지 아는 거라 그건 실제로 써봐야지 아는 거고 사실 저는 그냥 가슴으로 제일 와닿는 거는 UI가 좀 편하고 심플해야지 좋은데 요즘 빔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뭐 저는 뭐 생각은 좀 있어. 근데 저희는 안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씁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얘기했었던 것들의 뭐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아까 뭐야, 베리타스도 쓰고 계세요? 예, 뭐 LTO 때문에 백업 이제 소산 백업 할 때 테이프로 꺼내가지고 할 때 이제 예전에 사놨더라고요 전임자가. 그래서 돈 많이 쓰셨네. 그럼 이거 퀀텀은 뭐예요? 퀀텀 저것도 저기 LTO잖아요. LTO 장비. 네.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여기서 이제 데이터들을 2차 백업을 이제
그 백업 마스터라는 서버에서 받아놓고 그게 이제 저희 이제 또 본사 규정상 또 이렇게 소산 백업 하라고 하니까 LTO 장비를 붙였고 그리고 LTO 장비를 이제 그 위에 넷백업을 네, 넷백업으로 올려서 이제 그 컨트롤을 하는 거고 아. 그거를 여기 있는 인천으로 갖다 주는 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뭐 정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석은 아닌데 저희도 사실 정말 옛날에는 저 막 처음 시작했을 때는 진짜 고참들 따라가지고 대여금고 가가지고 이렇게 그 저기 금고에다가 넣어놓고 키 받고 잠그고 진짜 이런 것도 하긴 했었는데 그건 진짜 뭐 십수년 전 얘기인 거고 네. 이제 요즘은 이제 이렇게 제공을 다 해주니까 근데 사실은 요즘의 형태로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구식이라고 볼 수도 있죠. 클라우드 뷰로 보면 클라우드를 구축하면 굳이 뭐 이 짓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각각의 비즈니스가 다 다르니까 저희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조금 그 본사에서 지침은 내려왔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할까?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갈 수도 없고 또 딴 데를 알아볼 만한 여력도 없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이제 코로케이션 하는 데다가 물어본 거죠. 니들 해줄래? 니들 있어? 이런 거 했더니 있어라고 해서 알겠어 하고 난 다음에 금액에 녹이고 이런 식으로 좀 운영했던 것 같아요. 다 비슷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별도로 기한 써가지고 올리면 뭐하니? 이제 이 소리 나오니까 담당자분들이랑 저 영업 담당자 이거 저희 월정 비용에 이렇게 묻어갖고 매칭 해가지고 이렇게 아시죠? 뭐 이렇게. 근데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허락은 받지만 네. 기한 써서 허락은 받지만 이제 운용에 미루 하는 거죠. 네, 그거를 네. 이제 별도로 이것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 게 아닌 걸로. 별도로 예산 타내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수월하게 이제. 넘어갈 수는 있겠네요. 네. 그렇구나. 지금 저희 일단 예정된 45분 시간을 다 쓰긴 했는데 자료가 이제 한두 장 정도 남긴 했습니다. 저기 질문을 한 분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갖고 다른 분들은 질문이 없으신가? 예.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저 아마 가져가시는 게 많을 겁니다. 뭐 네. 혹시 제가 높아시면 이제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경력도 다르시고 업계도 다 다르시니까 혹시나 뭐 창피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 것 이상한 소리 할 때도 있으니까 편하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뭐좀 빠르게 좀 넘어가면 요거는 왜 제가 이렇게 장표를 하나 만들었냐면 보통 인프라랑 보안이랑 뭐 띄어내야 뛸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감사 담당자들이 왔을 때 너희들이 보안 관련해서 뭐뭐뭐뭐 하고 있어? 뭐 이런 것들을 개념적으로 좀 알려주려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지금 색깔이 조금 좀 덜 나오는데 물리계층에서는 우리는 데이터 센터에서 코로케이션 서비스 받아서 전기랑 출입 통제 다 해주고 있어. 세콤 같은 걸로 CCTV도 보고 있고 뭐 24시간 네. 관제해. 그래서 물리 출입 통제 이렇게 해. 그리고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뭐 NMS로 관리도 하고 있고 우리 방화벽도 요거 쓰고 있고 와프도 있고 뭐 이제 SSL VPN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층은 관리를 하는 거야라고 이제 좀 직관적으로 좀 그려줬고 네. 그리고 서버나 데이터베이스 좀 그 DB 쪽 접근 제어나 뭐 서버 그 보안 관리 같은 건 어떻게 해? 우리는 뭐 여기 DB세이퍼라는 솔루션 통해 가지고 접근 제어 그 DBMS도 접근 제어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아스로 쓰고 있는 웅진 쪽 관련한 뭐 SAP 쪽 그 클라우드 쪽도 이렇게 쓰고 있어. 서드 파티를 쓰고 있어라고 알려주고 그리고 그럼 그 PC는 어떻게 하는데? PC는 이렇게 코소시스 DLP 같은 것도 쓰고 있고 안티바이러스 백신은 뭐 우리 안랩 거 쓰고 있고 그리고 뭐 네텔퍼라고 이거는 이제 정품 소프트웨어 뭐 그쪽이긴 한데 그 소프트웨어 관리는 뭐 이런 걸로 하고 있고 뭐 메일 스팸 메일은 뭐 이제 스팸 필터링 하는 스팸 스나이퍼 뭐 이제 저희는 이제는 좀 365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조금 다르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각적으로 막고 있어라는 걸 좀 직관적으로 보여주려고 좀 보였던 장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되게 옛날 회사부터 요즘 회사까지 로고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남아있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옛날 장비들을 맞습니다. 버리지 못해서 남아있는 거라고 봐야 맞습니다. 겠네요. 그러니까 뭐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는데 사실 이 각각의 솔루션들이 필요로 하는 목적들만 분명하게 달성을 해주면 더 좋은 신기술이 나왔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바꿀 필요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어떤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뭐 비슷하게 느끼실 건데 패치 같은 거 하실 때 베타 테스터가 되고 싶지 않잖아요, 저희.
저는 항상 그래요. 특히 이제 엔진 업데이트 같은 거 할 때 누가 썼어요? 누가 먼저 해봤어요? 이거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최소 6개월 이상 지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거든요. 이게 비슷할 거예요. 이제 먼저 해놨다가 문제 생기면 그 누가 롤백 해줄 건 이거 아무도 그거를 감당을 못 해주니까 그런 뷰에서 오래된 장비들도 필요할 때는 필요하거든요. 뭐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벤더들이 말씀하신 그런 엔진 업데이트나 패치 같은 거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다 검증한 다음에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걸 거잖아요. 그렇게 항상 얘기하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믿겠어서 일단은 텀을 좀 두시는 거예요? 네, 그것도 맞고요. 일단은 좀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한 17년 이렇게 IT 전산적인 생활을 해서 그런지 좀 의심이 많아져서 믿지 않습니다. 제가 보고 제가 만진 것만 믿습니다. 저는. 그렇구나. 특히 영업 담당자의 말은 더 믿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뭐 공감할 때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제 기조가 좀 그렇다. 그렇고요. 스탠스가 그렇고 근데 이제 그렇죠.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거기서 뭐 검증을 여러 개 해봤겠죠. 네. 근데 각각 쓰고 있는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검증을 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돼. 그 검증이라는 엄청나게 거는 다양한데요, 환경이.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말장난일 수도 있는 게 여기저기서 많이 써본 게 검증이에요. 하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동차 새로 나온 다음에 6개월 동안 새 차 사지 말라고 하는 아이, 것보다 일리 그럼요. 있는 말이긴 하니까요. 네, 동일한 거죠. 어. 그래서 장비도 검증된 장비. 음, 그런 거를 조금 고집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 궁금한 게 네. 여기 지금 적분제어 쪽에 보면 DB세이퍼랑 샤크라맥스가 있어요. 네네. 같은 기능 하는 제품이잖아요. 네. 왜 저렇게 둘 다 쓰시는 거예요? 그때 프로모션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는 나중에 들어오는 게 네. 기존 쓰고 있던 것들을 이제 걷어내시라 통합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일단은 뭐 질문에 답을 드리면 DB가 분리가 돼 있나요 혹시 개별적으로? 예, 분리가 관련- 돼 있고요. 아. DB세이퍼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온프라미스 물론 이것도 이제 클라우드 것들이 다 있긴 한데 네. 지금 저희가 DB세이퍼는 온프라미스에 있는 시스템들을 컨트롤할 때 메인으로 쓰고 있고요. 여기 샤크라맥스는 저기 이아스로 쓰고 있는 SAP DB1 앞쪽에 이제 좀 붙어 있는 거라 사실 뭐 용도가 다르네요. 용도는 똑같고 그러니까 용도와 목적은 똑같고 대상이 다르다고. 대상 그렇지. 대상이 다르다고 다르구나. 보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뭐 그때 이제 이 뭐 버전 문제도 좀 있었어요. 이거 하려고 뭐 또 하려면 라이센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라이센스가 이제는 더 이상 그걸로 저걸로 안 되고 된다. 구독으로 뭐 바꿔야 되고 막 그래서 근데 여기는 뭐 그런 게 된다 그러면 알겠다. 그리고 견적 달라. 견적 보고 나쁘지 않아서 그래서 그때 프로모션에 따라서 근데 어찌됐든 그러면 이 기종을 쓰시는 거니까 네. 관리 포인트 이원화되는 거니까 좀 근데 그 관리도 차장님이 직접 안 하시는구나. 그 관리를 PM 업체가 해서 그 던지는구나. 업체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리포트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네. 있는 거네요. 네. 직접 관리해야 되면 이것도 부담일 텐데. 그렇죠. 이게 하나하나가 다 어플라이언스 장비인데 네, 그러니까요. 들어오면 관리 포인트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나름대로 이제 종합되는 거를 하나 이제 만들었고요. 사실 요거는 이제 이 비IT인 분한테 좀 설명하기 좀 좋으라고 좀 만든 거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거 지금 그림을 한 거를 이제 표로 이제 네. 만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할 때 일부러 만들었냐면 보안 감사 같은 거 받잖아요. 보안 감사나 보안 평가나 받을 때 기술적 안전적 조치를 했어요? 라고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했습니다. 개인 정보는 요걸로 맞고요. 5대 개인 정보는 암호화를 해서 보메틱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암호화를 처리하고 있고요. 뭐 단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뭐 샤512 쓰고 있고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쭉 그 기술적 그런 질문할 때 요런 거를 좀 먼저 보여주면 기본 구색은 좀 갖추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서 소위 말해서 빡세게 털지 않더라고요. 네, 조금 덜 그래서 아마 업계분들 중에 만약에 금융권이나 금감원 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거기서 제대로 감사 못 받으면 영업 중지 맞잖아요. 네, 그래서 업종마다 좀 다르긴 하겠는데 일단 저희도 이제 뭐 고객들 정보가 당연히 다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어필을 하면 조금 한결 수월해서 이런 식으로 장표를 따로 하나 만들긴 했었습니다. 네. 네.
보안 관련해서 가장 조금 같이 나오는 게 정보 유출 해킹 같은 거잖아요. 그런 사안이 발생이 안 하는 경우가 없는데 네. 그렇게 웬만한 회사들은 저런 정도의 어떤 유사한 구조를 가져갈 텐데 네. 왜 그게 그런 사고가 왜 나는지.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고는 언제든지 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슈는 언제든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 왜 이렇게 하냐? 제가 뭐 다른 회사, 다른 직장에 있을 때 조금 한번 감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 정부기관에서는 특히 할 때 성의를 보더라고요. 그 성의가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킹이 됐어. 해킹이 돼서 개인정보 유출이 됐어. 유출이 되면 법에 근거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3천만 원 이상 대표적 구속이야. 이런 법조항이 있죠. 있는데 그걸 그대로 적용하지 않거든요. 이 회사가 이렇게 기술적 안정적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정하고 들어왔다. 못 막는다. 어쩔 수 이거는 없었던 거다. 이러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과실치사라고 해야 되나? 면피용으로 하는 거죠. 맞습니다. 면피용입니다. 이거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큽니다. 아마 몸으로 느끼셨을 거예요. 이거 딱 그건데요. 뭐야? 엔드포인트 저기 안랩이요. MS 디펜더도 좋잖아요. 근데 그것만 쓰다가 저기 사고 나면은 면피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랩 쓰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정부기관은 좀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잘 모르겠는데 나라장터라고 하나요? 살 수 있는 데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목적 때문에 일부러 이런 장표도 만들고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좀 관리를 하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런 보안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네. 실제 그 뭐라 그럴까 보안 벤더들은 그런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얼마만큼 빨리 복구하는 게 중요하고 뭐 그렇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솔루션이 필요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 그런 어떤 그 사고를 한번 경험을 하셔서 그 사고를 두 번 겪고 싶지 않아서 어떤 특별한 보안 솔루션을 도입한 경험이 있으세요? 제가 직접은 아니면 간접으로 한 거는 저희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PwC라고 하죠. 그 유명한 컨설팅 업체를 통해 가지고 네. 보안 점검 같은 걸 받았었는데 그 컨텐츠 중에 랜섬웨어가 걸렸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거를 이제 시간별로 체크를 해가지고 이 정도면 적절하다, 부족하다 이런 거를 배측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그런 게 지금 하나의 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걸려서 뭘 산 적은 없는데 네. 그거를 해보니까 걸릴 수 있겠다. 이렇게 걸리면 큰일 나겠다. 이런 걸 준비를 해놔야겠다. 랜섬은 답이 없는 거 아시죠? 백업밖에 없어요. 문제 있기 전으로 돌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를 그 랜섬이 기본적으로 락을 걸어놓고 난 다음에 돈 주면 내가 키를 줄게. 키를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키 줬는데 다 줬는데 복구가 안 이상한 거 돼. 줬는지도 모르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회사 측에서는 생각해야 되는 게 문제 있기 이전 시점으로 돌아가는 거가 최선이고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럴 때 솔루션을 생각하죠. 이래서 조금 이런 솔루션이 좋겠다. 아까처럼 뭐 10분 안에 뭐 요만큼 복구할 수 있고 빨리 될 수 있고 이런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저 또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 중에서 혹시 일단 차장님이 계실 때 추진했던 것들도 좀 있어요? 아니면 다 이미 있는 상태에서 오셔서 그냥 현재는 관리만 하고 계신 그런 상태세요? 실제로는 원래 뭐 여기 최초에 구성할 때 뭐 제가 인벌브를 했어서 네네네. 뭐 이걸 왜 여쭤보냐면 네. 이런 어떤 특정 신규 솔루션을 도입하는 계기가 내가 필요에 의해서 알아보고 이렇게 컨택해서 도입을 한 건지 난 별로 마음도 없었는데 어떠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도입을 해야만 하는. 그래서 약간 자의반 타의반으로 좀 도입을 하게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질문에 답하면 두 번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케이스가. 그런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솔루션이 들어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회사 홈페이지, 우리 영업을 하는 홈페이지, B2C 같은데 특히 네. 그럴 거잖아요. 우리가 직접 운영하겠다 해가지고 뭐 서버를 만약에 도입했다 칠게요. 네. 근데 거긴 개인정보도 들어가 있으니까 개인정보 관련한 거는 암호화도 해야 돼. 그러려면 별도 솔루션 붙여야 돼. 그러니까 어떤 게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비즈니스 단에서 이런 걸 하고 싶어라고 할 때 자연스럽게 그 요건을 맞추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경우가 사실은 제일 많고 네. 그 다음으로는 저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 시즌 같을 때, 그러니까 예산 시즌 같을 때 평상시에는 당장에 떨어지는 일 처리하다가 너무 바쁘니까 생각을 못 하다가 아 예산 시즌쯤에 아 내년도에는 요런 솔루션, 요런 회사 측에서 요런 비즈니스 비전을 갖고 있다고 하니 요런 거를 요때쯤에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그럴 때 오, 선제적 대응이네. 근데 보통 그럴 때 이제 많이 뭐가 날라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요? 많이 그 시기를 날라와서 알고 또 뭐 썸밋을 와 보세요. 뭐 그렇지. 이거 오보세요. 그러니까 뭐 다들 뭐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럴 때 자연스럽게 와서 그래서 후자 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아니면 법이 개정되면 그렇죠. 그럴 땐 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법이 그런? 개정이 돼서 이런 걸 더 준비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네네. 저기에서 원래 기존의 법은 저기 목록 중에 여기까지만 되고 네네네. 그렇죠. 개정된 법에 의해서 이게 더 있어야 저희가 면피를 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그런 개정된 법에 의해서 추가적인 솔루션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라고 뭔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작업들을 스스로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다른 업체들이 먼저 그런 거를 제안을 와서 들어보고 그렇구나 우리도 해야겠네 이렇게 가시는 편이세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뭐 운영사라서 네. 저희가 먼저 그걸 제안. 제안을 드린 그런 입장이시니까. 왜냐면 저도 피해를 덜 봐야 되고. 그렇죠. 제가 덜 봐야 어쨌든 당신도 피해를 들 거고. 네네네. 이 회사가 피해를 들 거려면. 그리고 나는 이걸 선제적으로 먼저 했다. 네. 그렇죠. 내가 안 한 게 아니고. 네. 시대에 나를 뒤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것도 또 이렇게 어필할 수 있고. 그래야 또 이제 믿고 맡기실 수 있을 거니까요, 고객분들이. 입장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